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연초입니다. 평소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던 일들이 더 이상 넘겨지지 않는 것을 보며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누군가가 정답을 건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사색의 시간 없이 결과물만 취하고 싶은 욕심이 그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떤 답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실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짧은 고민이었음에도 해결의 중심에 있었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 변명들로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오지 않는 일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불안함을 심어주는 것을 빠르게 치워버리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행동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고 어떻게든 제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의 검열관과 타협하지 않고 시도하며 지속하는 것, 2026년 저를 지탱해줄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뭉땅 다락방에서 소개할 작품은 후지모토 타츠키의 단편 만화 룩백입니다. 추천을 받아 처음으로 구매한 만화책이기도 합니다. 만화는 네이버 웹툰이 전부였던 사람이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며 보는 만화책은 생경했습니다. 낯섦을 안고 시작한 초반과 달리 책을 모두 읽은 뒤에는 인상 깊은 내용에 앞선 느낌을 모두 잊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12월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화가 재개봉을 하여 영화로도 감상을 했습니다. 작가의 그림체에 목소리와 움직임이 더해지니 생동감이 달랐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음에도 영화로 보는 건 현저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이 밀려와 이번 다락방의 주제로 가져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단편인 만큼 오늘 1부에서는 룩백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다루고 2부에서는 좀 더 확장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년 신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은 아이들 속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학년 신문에 실린 4컷 만화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후진호에게 이번 주 만화도 너무 재밌었다고 말합니다. 후진호는 이번 주엔 시간이 없어서 5분 만에 그렸다고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은 부러움과 감탄이 섞인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친구들은 나중에 만화가가 되는 거 아니냐며 후진호를 치켜세웠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운동신경도 좋으니 운동선수를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후진호는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후지노를 교무실로 불러 얘기했습니다. 4컷 만화의 한 줄을 쿄모토라는 아이에게 내어주어도 되겠냐고. 후지노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쿄모토는 옆반에 있는 등교 거부하였습니다. 후지노는 딱히 상관없다며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애가 나약해서 만화를 그릴 수나 있겠냐고 말합니다. 시간은 흘러 다음 주 학년신문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신문을 받은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후지노가 그린 만화의 옆에는 쿄모토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4컷 만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인물과 스토리 위주의 간결한 그림체인 후지노와 달리 쿄모토의 그림은 아주 정교한 선으로 교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지노의 귓가에는 쿄모토의 그림을 보니 후지노의 만화는 평범한 것 같다는 아이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후지노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줄곧 들어왔던 후지노는 적어도 자신과 같은 4학년 중에선 자기가 제일 잘 그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쿄모토의 그림을 본 이후 자신의 그림이 한없이 유치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는 경쟁심이 샘솟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후지노는 그림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각종 그림 기초책을 구매해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후지노는 미동 없이 의자에 앉아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후지노는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후지노의 친구가 다가와 무얼 그리냐고 물었고 후지노는 인체 골격이라는 짧은 대답을 마쳤습니다.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언제까지 그림을 그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곧 6학년이라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림을 그리면 다른 애들이 오타쿠라고 싫어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지노는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텅 비어버린 눈으로 종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학년신문이 나오는 날, 후지노는 나란히 실린 자신과 쿄모토의 만화를 바라봤습니다. 후지노의 그림체는 이전보단 나아졌지만 쿄모토의 그림 또한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맥이 탁 풀린 듯한 후지노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러고는 뒷자리 친구에게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친구는 아주 오랜만에 듣는 후지노의 제안에 반색했습니다. 졸업식 날 후지노는 담임 선생님과 교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부탁이라며 졸업 증서를 쿄모토에게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후지노는 질색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쿄모토의 집으로 갑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걸 본 후지노는 조심스레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여 증서를 놓고 오려는 찰나 안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후지노는 소리를 듣고 신발을 조심스레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지노의 눈 앞에는 한 방문 앞에 스케치북이 길게 쌓여있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버렸던 자신의 스케치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후지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부러움, 질투 등이 섞인 마음은 후지노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떨어져 있던 4컷 만화의 빈 종이를 발견한 후지노는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대회에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도적 격차로 1위를 하고 있는 쿄모토 선수라는 문장 다음 해골이 된 쿄모토를 마지막 컷으로 그렸습니다.
후진호는 문득 정신을 차려 자신의 한심한 모습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4컵 만화 종이를 놓쳤고 종이는 문틈 사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후진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졸업 동서를 스케치북 위에 올려놓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나온 후진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후진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긴 머리에 눈이 거의 가려진 쿄모토가 후진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쿄모토는 후진호 선생님의 엄청난 팬이라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매주 집으로 오는 학년신문의 만화를 보고 팬이 되었다고 3학년 때부터 후진호의 그림을 봐왔다고 쿄모토는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등에 사인을 해달라며 대뜸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후진호는 얼떨결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쿄모토는 조심스럽게 왜 6학년 중간에 만화를 그만두었냐고 물었습니다. 후진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공모전에 나갈 작품을 구상하느라 멈춘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공모전이라는 말을 들은 쿄모토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자신도 그 작품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후진호는 작은 목소리로 마무리되면 보여줄 수도 있다고 흐리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빗방울이 떨어지니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며 쿄모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또 뵙자는 쿄모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진호는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마치 춤을 추듯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후진호는 곧바로 책상에 앉아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진호는 여전히 학교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니 쿄모토가 앉아 있었습니다. 후진호가 스토리와 인물을, 쿄모토가 배경을 맡으며 공모전에 낼 작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만화가 완성되었고 메탈 퍼레이드라는 제목의 만화는 가작을 받으며 만화지에 실리게 됩니다. 작가명은 후진호와 쿄모토를 합친 후진호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둘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무려 7편의 단편을 발표했습니다. 출판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예 정식 연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후진호는 기쁜 마음으로 쿄모토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쿄모토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쿄모토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 연재를 같이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후진호는 당황했지만 이를 숨기고는 그러라고 하며 배경 같은 건 어시스턴트한테 맡기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쿄모토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후진호는 뜸을 들이다가 미술을 전공해도 취업할 길은 없다고 대학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쿄모토는 더 이상 후진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후진호는 그딴 건 재미가 없다. 네가 대학에 가고 사람을 만나는 건 무리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후진호의 말을 멎게 한 건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쿄모토의 한마디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진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샤크킥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연재를 시작한 후진호는 애니메이션 제작 결정이 나며 만화가로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날 뉴스 속보가 들려옵니다. 야마가타현 내에 있는 미술대학교에서 한 남성이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멈춘 후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급히 핸드폰으로 쿄모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후진호의 휴대폰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후진호는 큐모토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수많은 스케치북이 쌓여있는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후진호의 눈에 큐모토를 처음 만난 날 자신이 그린 4컷 만화가 들어왔습니다. 후진호는 만화를 보며 그날 자신이 큐모토를 나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큐모토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만화를 찢어버렸습니다. 찢긴 만화 조각 중 일부가 큐모토의 방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찢긴 조각을 보고 있는 어린 큐모토가 있었습니다. 조각에는 나오지 마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순간 누군가 큐모토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큐모토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졸업 증서를 두고 간다는 말과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쿄모토는 참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쿄모토는 조심스레 방에 나와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현관에는 졸업증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유령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며 쿄모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쿄모토는 배경미술에 관심이 생겼고 미술대학에 입학합니다. 서양화 코스간 2층 소파에 앉아 잠시 쉬던 쿄모토는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곧이어 어떤 남성이 도끼처럼 생긴 공구를 들고 나타납니다. 남자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그림을 베낀 게 너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쿄모토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공구를 쿄모토에게 휘둘렀습니다. 흉기는 쿄모토의 바로 옆에 꽂혔습니다. 공포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쿄모토의 눈에 다시 한번 공구를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남자의 뒤에서 누군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발차기를 날린 여자 또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들이 와 상황을 수습한 뒤 여자는 응급차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자는 기자에게 러닝을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쿄모토는 조심스럽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흔쾌히 동의한 여자는 쿄모토의 핸드폰에 자신의 번호와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이름을 본 쿄모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혹시 초등학생 때 학년 만화를 그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쿄모토는 역시 후진호 선생님이 맞았다며 자신이 그 만화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응급차가 출발하려 하자 쿄모토는 다급하게 왜 만화를 그만두었냐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후진호는 최근에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며 연재를 따내면 어시스턴트를 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응급차는 출발했고 기분 좋은 미소를 그리는 쿄모토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집에 돌아온 쿄모토는 그동안 모아놨던 후진호의 4컷 만화를 오랜만에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빈 4컷 만화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쿄모토는 종이에 그림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칸을 다 채우고 확인하던 찰나 열린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종이가 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종이는 무릎을 모아 앉고 있는 후진호의 앞에서 멈춥니다. 후진호는 그림을 확인했습니다. 등 뒤를 봐 라는 제목이 써진 만화였습니다. 쿄모토를 구해준 후진호의 등 뒤에 흉기가 꽂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진호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책상 근처에는 후진호가 연재했던 만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후진호는 자신이 사인해준 옷이 소중히 방문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멀리 있어도 여전히 후진호를 동경하고 기억했던 쿄모토의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후진호는 어떤 결심이 선 듯 일어서서 쿄모토의 집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온 후진호는 4컷 만화를 자리 앞에 붙여놓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진호의 뒷모습으로 만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을 모두 알고 나니 만화 제목의 의미가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후진호가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힘은 등 뒤에 있던 쿄모토가 주는 힘이었습니다. 후진호의 그림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쿄모토 덕분에 후진호는 만화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쿄모토를 밖으로 이끈 사람도 후진호였습니다. 3학년 때 후진호의 만화를 보고 쿄모토가 그림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서사를 참 좋아하는데 룩백이 그리는 후진호와 쿄모토의 관계가 가진 그 무거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책의 얇은 두께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갈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도통 예상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후진호가 성인이 되고 난 후 벌어지는 사건은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쿄모토의 죽음과 달라지는 시간선을 보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몰입하여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만화로 봤을 때는 쿄모토와 후진호가 어렸을 때 만나지 않는 세계의 등장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조금 가볍게 다른 곳에서는 둘이 함께 만화를 연재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쿄모토의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야 그 세계의 존재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쿄모토가 살아있는 곳이 설령 거짓이고 상상이더라도 후진호에게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4컷 만화라는 한 종이가 믿음과 희망을 가져오는 매개체였던 겁니다. 내가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쿄모토는 살아있다는 걸, 그곳에서도 우리는 함께이고 만화를 그릴 거라는 사실을 후진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만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후진호는 다시 일어났고 만화 연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살아있어. 제가 만화와 영화를 보고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상실을 향한 애도와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영화 너와 나, 드라마 은중과 상연에 대해 얘기할 때 등장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에서 다뤄지는 만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상실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그중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이와의 이별, 단순한 관계의 끝부터 영원한 헤어짐까지 그 모든 상실의 순간에 잠식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런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4컷 만화 종이처럼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명징하게 알려주는 요소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더라도 희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의 상으로 나의 눈에 맺히지 않더라도 너는 살아있다고 숨을 쉬고 걷고 달리며 네가 원하는 걸 모두 이뤄가며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화와 영화로 봤을 때 좋았던 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만화에선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작가도 이 장면을 좋아해라 하고 넣은 듯한 부분 같습니다. 후지노가 쿄모토를 처음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지노가 들뜬 마음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책의 양면을 하나의 종이처럼 사용하여 연출했는데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 작은 가로등, 그리고 힘차게 발돋움을 하는 후지노의 모습. 여러 요소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제가 후지노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만화를 포기하려던 순간 내 만화를 나보다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감정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장면은 영화에서도 멋진 연출로 등장합니다. 깔리는 배경음악과 화면의 구도, 전환이 다양해지니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에서 좋았던 건 후진우의 표정이 정말 잘 보였다는 점입니다. 얼굴에 한껏 찡그린 표정이 기쁨과 짜증이 섞인 듯해 신기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던 이가 나를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복잡다단한 감정이 모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매체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영화여서 좋았던 부분은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영화는 영화관을 가득 채우는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면의 중간중간마다 알맞게 삽입되는데 이런 음향적인 요소가 영화에 몰입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영화의 시작 부분은 해피엔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해피엔드는 작년 4월에 개봉한 일본 영화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들 네오소라 감독이 제작한 영화로 소소하게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이 영화는 이 초반부의 음향으로 제 모든 걸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룩백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아 해피엔드와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캐릭터들의 표정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점은 그 그림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쿄모토가 후지노를 처음 만날 때 우상 앞에서 긴장하고 또 설레하는 그 모습과 공모전을 얘기할 때 눈이 별처럼 빛나는 장면에서 흐르는 귀여움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가작을 받아 상금 100만 엔을 탔을 때 함께 시내에 놀러 나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때 등등 만화로는 조금 제한적이었던 연출이 풍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쿄모토가 죽고 난 이후의 서사에 훨씬 더 깊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의 후지노와 다른 세계에서 살아있는 쿄모토.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둘. 어떤 순간에는 내가 후지노가 되었다가 다시 쿄모토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좋아하는 만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화와 영화 모두 좋았어서 둘 중에 어떤 걸 봐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화는 만화만의 매력을, 영화는 또 영화만의 매력이 있어서 둘 다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체능 중에서도 특히 그림에는 지식이 전무한 사람인데 인상 깊게 본 작품입니다. 저 같은 분 혹은 그림과 연이 깊은 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만화 룩백을 주제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결말까지 포함하여 다루었는데 확실히 마음도 편하고 더 재밌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줄거리가 너무 길어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중반부에서부터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다행히 적당한 길이로 쓸 수 있었습니다. 즉, 줄거리와 감상평에서 담지 못한 부분도 분명 존재하니 관심이 생기신 분은 꼭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긴데 1년은 짧은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아직도 25년이 끝나고 26년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1월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빠르게 흘러가도 아쉽지 않을까요? 항상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좋아하는 작품들을 보며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1월이 좋은 기억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